물안전 환경연구실에 근무하는 허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실의 작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실의 연구 성과 소개에 앞서서 저희 실 소개를 잠시 올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이제 물과 시설의 안전, 또 환경에 대한 시험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물에 대한 수리학적인 흐름에 대한 시험이나 연구, 수자원 분야의 연구를 하는 수리시험 연구센터가 있고요.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연구, 그리고 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품질 연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용수와 농지의 환경시험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환경시험 분석연구부 3개의 부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저희 실의 이제 작년도 성과는 6개의 꼭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연구 성과의 도출 형태가 어떤 설계 기준의 개정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계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계 기준은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설계 기준입니다. 총 13편의 설계 기준을 저희 공사에서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이 설계 기준을 제정해오고 최근에는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설계 기준이 이제 중요한 의미는 저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표준화의 제공이고 또 한 가지는 근거의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20년대까지 지금까지 많은 농업 생산 기반 시설과 농지를 전국에 걸쳐서 정비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설계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표준화된 설계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시간에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근거의 제공인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하려면 이 설계 기준에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쭉 개정하고 재정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총 13편 중에서 이제 농지 배수편하고 농업용 댐편에 대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개정했던 농지 관계편에 대한 연구나 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에서 해왔던 배수 개선 설계 기준 고도화 연구 결과라든지 국가의 물관리 최상위 계획이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할 때 농업 생산 인프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들을 담아서 연구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본사하고 식품부하고 빠른 시간 안에 이 3편들을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지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수지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 개발 위주인데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이동식 사이펀보다 좀 가볍고 전동화된 기능이 많은 이동식 사이펀 개발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유무선 통신하고 재난 문자를 통해서 인근 국민들에게 예경보를 해왔었는데, 그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예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세 번째는 복통 내부를 안전 점검하는 자동화하는 장비 개발입니다. 기존에 장비가 있는데 그걸 거기다가 고해 성능 카메라하고 라이더 센서하고 설명 가능한 AI까지 해서 자동적으로 안전 점검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장비까지 개발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CSG 댐이라고, 예전에 왕십지가 2022년도에 농업용 저수지는 이렇게 이제 흙을 다져서 만들었는데 이게 물이 원류하면 이제 그 취약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류가 되더라도 그 침식의 저항성을 가질 수 있는 댐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도에 그 CSG 댐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를 쭉 했습니다. 해보니까 핵심은 이 CSG를 구성한, 제체를 구성하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을 어떻게 배합하느냐, 어떻게 배합하는 하는 경제적이고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이게 핵심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이 배합 설계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걸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배워가면 이런 게 이제 설계 시방서나 설계 기준까지 만들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관리 단계까지 시설 관리 전 단계에 저수지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제 공사에서는 이제
이수 분야하고 치수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동안 우리 공사에서는 이제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하고 이 논으로 물이 이제 공급되고 나서 마지막에는 하천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그 양이나 그 뭐 유속이나 이런 것들을 이론식이나 모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계측을 통해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2021년 공사 이제 수자원처에서 수자원 관리 과학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공사에도 이런 데이터 기반의 물의 흐름을 계측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2022년도에 기획을 하고 작년도에 수위계부터 유속계, CCTV, 기상관측계, 토양수분계 등 많은 정밀 대책망을 작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쌓아나갈 겁니다. 농업농수 관리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할 것이고요. 디지털 물관리 시대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분야인데요. 지수 분야는 이제 설계에 대한 이야기랑 안전 진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통상적으로 여기가 이제 물러미입니다. 물러미는 일직선으로 돼가지고 물이 넘어가는데 그 물러미 역할은 저수지 상류에서 내려오는 호수량을 안전하게 배제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잘 못하면 재체를 올려하게 되니까 위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인데 여기서는 당초보다 2.5배의 호수량을 더 정대해서 배제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직선적인 물러미가 아니고 피아노 건반 형태의 꼬부러지는 물러미로 2.5배의 홍수량을 배제시키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그동안 이제 이론적으로 이론식에 의해서 배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실제로 배제가 되는가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약 7개월에 걸쳐서 모형을 구성하고 수치 해석을 해보니 설계되어 있는 대로 2.5배의 홍수량을 안전하게 하류구로 배제시킬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설계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요거는 재단본부에서 저희한테 이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여기는 이제 일자의 물론이지만 이게 일정 수위 이상 올라가면 완전하게 올리지 못하고 불완전 원료가 생기는데 그래도 저수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달라 해서 수치 해석을 2개월 동안 한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일정 수위 이상 올라가면 당초 계획한 100%의 물량을 넘기지 못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수지가 갖고 있는 여유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가 올라가는 범위가 여유구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이제 진단본부에 성과를 제출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술적 지원 이야기고요. 여기는 이제 환경에 대한 우리 시험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환경 분석 시험 연구부는 수질 분야하고 토양 분야에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최우수 분석 기관입니다. 이런 신뢰성 있는 시험 데이터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환경관리처, 지하수질처, 진단본부,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과 과제들을 성실히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수질하고 토양 분야의 시험을 약 32,000건을 시험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이루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4대강 이제 보호 주변이나 4대강 이렇게 하류구 쪽에 녹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류 독소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신규 사업을 이제 시작할 건데 이런 체계 구축으로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부에서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을 국가환경 측정망에다가 불안경 측정망에다가 빅데이터로 제공도 하고 공사 내부적으로 이제 안전한 농업용수만 공급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사에서 하고 있는 수질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도 기술 지원이고 또 기술 지원인데 앞에 것들은 7개월, 2개월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기술 지원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긴급하게 저희가 개입했던 기술 지원들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호소나 수로에 어떤 유류가 유입된다거나 의류가 폐사하는 경우 등의 환경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COD, BOD, 뭐 총인 이런 것들 현장에다 제공을 해서 작년에 한 35건에 분석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올해 1월달에 발생한 전남 유곡지에서 발생한 누수 및 세굴 현장에 저희가 투입됐던 건데요. 여기 이제 수자원 이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사
전북지역본부, 남원지사, 그다음에 안전진단본부 저희 연구원이 유기적으로 전사적으로 이제 개입을 했던 사례인데요. 현장에서 나가서 저희가 한 5번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현장 조사하고 긴급 대응 보고서를 말로 아닌 글로 써서 본부하고 지사에다가 제시를 해줬고요, 제공을 해줬고요. 둘째 날에는 이제 약간 수위 저수지안의 수위가 생각보다 좀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요 누수가 되고 세분되는 부분이 점점 안쪽으로 좀 진행이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나가도 되는데 요 밖에 흙이 빠져나오면 저수지가 위험하니까 요 필터를 설치해서 이제 흙이 빠져나오는 걸 방지하자라고 이제 지사하고 본부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하고 지사에서는 현장에 있던 장비를 가지고 바로 필터를 설치해서 이제 그런 걸 막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이 새는데 얼마나 새는지 많이 샌다 작게 샌다라고만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근의 녹봉소에 가가지고 석탄을 사와서 이게 이제 톱으로 잘라가지고 누수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현장에 설치를 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긴급 대응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연구 성과 발표를 할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협업과 소통을 열심히 하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일상적인 협업이나 소통 이외에 약간 추가적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본사하고 연구원하고 뭐 함께 나아갑시다. 그다음에 본사 재난 대가 TF 쭉 계속 해왔고요. 이거는 이제 국립대 농공학과 교수님들하고 저희 연구원의 관리자분들하고 한 7개 대학의 30명 교수님들하고 같이 저희 연구원에서 대학교 찾아가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요. 연구원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포럼인데요. 저수지 안전관리 포럼인데 여기에는 이제 수자원처나 진단본부나 외부 전문가들 참여해서 같이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농림부에서 추진했던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 TF인데 이것도 수자원처랑 진단본부랑 저희랑 같이 참여해서 같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농촌 상생 포럼이라 가지고 국회 입국조사관하고 농식품 환경부, 공사, 수공 이렇게 다시 모여가지고 농촌 용서에 대해서 한번 포럼을 이렇게 다양한 그룹들하고 뭐 워크샵, 간담회, 포럼, TF 등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가졌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3월달에 함께 나아갑시다 행사를 저희 매들고 했는데요. 연구원에 있는 기술직 부장 이하 직원분들이 나중에 내려와서 여기 윤석 부장이나 양신 부장이나 공사에 있는 기술직 부장 7분하고 밑에 부원들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사가 가지고 있는 현안 사항이나 애로사항, 연구원의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협심해서 뭔가 함께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해보자라는 어떤 발대식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협업을 끊임없이 같이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냈던 작년 한 해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립대 농공학과 교수님들하고 이제 우리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쭉 가졌는데요. 요 그때 짧게 한 4가지 정도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수님들이 저희한테 이제 공사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첨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미래 농업에 부합하도록 농업 생산 인프라를 리빌딩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공사의 기능이나 역할을 좀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세 번째는 스마트 농업, 데이터 농업의 시대에서 우리 공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농업 농촌의 자원조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뭐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의 기능에 대해서 재정립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에 이제 쌀 생산 기반 위주의 우리 역할을 해오다가 공사는 물이나 땅 그리고 그곳에 사는 주민의 삶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관이니까 농촌의 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농업 생산 인프라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고 농업농촌 분야의 다양한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스마트하게 서비스하는 회사로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농업은 데이터 농업일 건데 그 데이터 농업에서 우리 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그거는 농업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고 계속 쌓아서 널리 전파하는 게 공사 역할이 아닌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나왔던 이야기들을 이제 기반 이사님 모시고 이제 기반 집회일하다 이제 올해
수자원 이사님 모시고 리더스 포럼 때, 농식품부에서 생산기반 패러다임 전환 회의를 할 때 저희가 가서 참석해서 이 내용들 같이 공유도 했고요. 정부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라든지 올해 연구원에서 작년도에 기획하고 올해 예산 확보라고 한 330억 정도 예산 확보하고 있는 연구 사업에 대해 이것들을 노리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이제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서 이제 농업과 농업을 둘러싼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농업 인프라를 곧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모델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측정하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정하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현장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 본사나 정부, 학계, 국회 등과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인 소통을 함으로써 새로운 일의 시작을 도모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들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이동식 사이펀뿐만 아니라 반고전식 사이펀, 배합 설계에 대한 기술, 침식을 억제할 수 있는 재료, 저수지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홍수량을 상황하기 위한 기술,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력 발전의 원천 기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수용댐에서 지수까지 할 수 있는 홍수 조절 용량에 대한 연구, 국산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CCTV 영상을 가지고 유속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을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인데 올해도 계속해서 협업과 소통을 가지고 업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뭐 본사하고 농림부하고 이런 쪽에 소통을 많이 가졌다고 하면 올해 지방부서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